상광은 관을 상하게 한다. 마땅히 인성을 쓰나 인수가 상관을 너무 많이 상하게 하면 오히려 두려운 바 마땅치 않다. 상관격이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경일간이다 이러면 이 자가 이 상관격 되죠. 이제 이건 아시지? 쌤 이거 어? 맞지? 예. 요게 상관격이죠. 금수 상관격. 그래서 보통 자중의 개수를 이제 상관으로 취한다. 요걸 한번 딱 샘플을 해놓고 한번 볼게요. 상관은 광을 상하게 한다. 경일관 입장에서 이제 관은 뭡니까? 이 오죠. 오, 정관. 정관인데 이 오정관을 자상관이 밀어내는 거예요. 충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상관격이 되든지 아니면 식상관이 다자한 사주들 있죠. 우리는 이제 꼭 격을 이렇게 잡기는 잡아도 이게 격을 잡는다는 게 항상 직업을 구성할 때, 상관의 직업성을 볼 때 격을 잡지만 전체 8글자를 다 보고 아, 이 사람은 식상관이 좀 다자하구나 이랬을 때의 구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상관격이거나 식상관 다자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식상이 또 하나 더 있다 했을 때 요래 되면 식상관이 다자인 거죠. 다자의 기준은 지지의 2개 이상이랬죠. 하늘의 천간 끝까지 치면 보통 3개, 지지는 2개면 무조건 많다. 왜? 50%. 4개 중에 2개이기 때문에. 요럴 때에 간을 상하게 하는 거죠. 정간을 상하게 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해로움은 있어요. 자상관격의 그 특징 중에는 정관은 한번 공부한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관의 가장 큰 특징은 도둑 잡는 경찰이랬죠. 그리고 통제의 논리랬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공간에 그 통제할 수 있는 경찰관이었다라는 거지. 이게 상관격이 가장 큰 어떤 장단점은 될 수 있는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를 안 받는다는 논리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 내가 이 사주를 그 뭡니까? 태어날 때 타고난 성정이나 기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통제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 개성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개성이.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 강하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통제받는 논리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직업이니까 주로 뭐가 들어간다? 자격증.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되거나 내가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사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영업이죠. 영업력.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게 조직의 논리잖아요. 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리 들려. 이게 정관이 관의 논리가 없으니까 내 팔 흔들고 사는 걸로 가는 거죠. 이 특징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므로 마땅히 인성을 쓰거나 인수가 그러니까 너무 상관의 기운이 너무 이제 자기 에너지를 설계하는 자예요. 식상관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를 반겨 쓴다? 인성이 나를 좀 돕는 걸 반겨 쓰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비경급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경급제의 근이 약하면서 다시 말하면 비급이 약하면서 인성에 의존하면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떨까요? 한번 복습해 보면. 네? 오, 글쎄, 맞네. 누가 해주겠지. 아니면 누군가에 얹혀서. 이런 경우에 누군가에게 뭔가 좀 기대는 심리가 좀 있죠. 이게 어릴 때는 엄마가 해주겠지. 그 다음에 좀 크면 누군가가
좀 해주려고 하는, 해주겠지 기지가 좀 강하죠. 요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이 식상으로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식상간 다자는. 그러니까 기운을 많이 설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간 중심으로 본다면 내 기운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내가 기운을 받고 싶잖아요. 그게 본인이 만약 이렇게 되면 달라요. 경술이 되면 술에 유금이 있잖아요. 양인을 품고 있는 글자가 있으면 경술 자체가 세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시광이 돼버리면 자기 주체의식이 생겨요. 주체의식이. 근데 이게 약해버리면 있죠. 이게 경인이 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식재는 잘 열렸는데 이가 좀 약해버리죠. 그러면 약간 그 주체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 되면 비겁에 근을 두지 않고 인성에 내가 의지를 한다. 생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약간 이게 누군가에게 기대려는 기대가 좀 강한 거죠. 이래 돼버리면 이제 뭐가 약하겠으면 전투력이 약해요. 비견급전 전투력이거든. 이 전투력이 조금 약하되겠죠. 이런 게. 요런 걸 볼 때 이제 강약을 조금씩 우리가 참고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신이 약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 생겨버리면 이걸 쓴다는 거예요. 말했죠? 꿀단지에 꿀통이 꽉 차 있는 데에 내가 옆에 사는 것도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근데 꿀단지인 줄 알고 갔는데 텅텅 비은 거야. 비는데 열에 있으면 묵을 게 없다. 이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성을 마땅히 쓰는데 인수가 상관을 너무 많이 상한다. 예를 들어 상관격인데 인성이 나를 도우니까 인성이 반갑다고 보여줘요. 그러면 상관이면서 패인이라고 돼요. 인성을 패가 뭐냐 명패를 차는 거거든요. 상관격의 기술이나 기능이나 재주를 발휘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인석이라는 명찰을 찬다는 것은 이게 이제 뭘로 갑니까? 자격증과.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좀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이 상관패인격, 여기 인성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자격증이거든. 패할 때는 패는 패찰, 명패를 찬다. 이렇게 상관패인이 돼버리면 이제 좋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인수가 상관을 너무 많이 상하게 하면 상관격인데 인성이 다자가 됐을 때 인성이 막 2개 이상 돼. 그러면 이 상관을 적절하게 조율해버리면 그래도 사람이 자격증 따갖고 잘 먹고 사는데 인성이 너무 강화돼 버리면 이거를 원활하게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가 이제 태가 됨으로써 식상이 억제되는 해로움을 또 당해. 그러면 사람이 브레이크가 많은 거예요. 인성은 항상 브레이크를 했죠. 인성 다자는 팔자에 브레이크가 맞나 모르겠는데 인성에 브레이크가 너무 많으면 뭔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겠죠. 이런 건 어떻게 가냐. 상관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깨돌이거든요. 항상 머릿속으로는 깨돌이에 의한 상상력이 좋은데 인성이 다자면 추진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은 많은데 행동력이 약해야 돼요. 행동력이. 이게 우리 앞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항상 중요한 이 행동력이라는 거 있죠. 이 행동력은 비견급제하고 식상이에요. 행동력, 비겁과 식상. 참 보면 다자법, 무자법이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다자무자 관점에서 볼 때는 8글자를 다 바꿔야 돼. 격만 상관격인 거지 옆에 간지에 따라 다 다른 기라.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관격인데 인성이 너무 많아. 이게 뭔가 행동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운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대발을 하겠다. 대운에서. 대운에서? 예. 예? 식상도 뭐 중박은 되겠네. 아니, 중박은 되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상관격이야. 아이디어적인 거 막 발달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인성이 너무 많은 거야.
칠까 말까. 재성이 와서 재극인을 해버려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무자의 기회가 이래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인성이 다 이거를 잡아붙죠. 이때 갑목대운 오잖아요. 무조건 발복이지. 목국도 갑목은 대립목, 갑목 아닙니까? 대립목에서 다 깨뿐 거예요. 그러면 발복이죠. 근데 이게 기해시다. 해중의 갑목이 올라탔죠. 자, 지지에 해중 갑목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지지, 우리 지장간 공부한 거 또 생각해 보세요. 지장간이라는 건 마음속의 생각이거든요. 이 사람은 격이 자상관격이잖아요. 상간이라는 남들이 생각 못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중의 갑목이라는 편제의 꿈을 꾸는데, 대문 밖에 편제가 떴다는 것은 꿈을 드러낸다. 천간에서 떴다. 꿈을 드러낸다. 꿈을 현실화시켰다. 그럼 요 운이 대충 5년 되잖아요. 저는 이제 10년을 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적론을 보는 거예요. 원래 운은 10년을 다 봐야 돼. 근데 왜 5년을 보냐면, 이 갑이라는 글자가 이 사람에게 행동력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상광격에 인수다자의 해로움을 재극인을 통해서 행동력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릇 자체가 뭔가 돈 벌 수 있는 국리나 재주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대운. 이게 만약에 갑대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5년 동안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이 개념보다는 이 사람의 성정이나 기질이 인자 행동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릇상 돈을 벌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술일주다. 신왕에 시광에 인왕이 있죠. 재성이 왔죠. 식상간이 재를 보면서 재극인까지 되면 팔자가 맑아지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점을 보는 연습이 있죠. 아, 이 사람은 자월 경금의 상광격인데 사주 전체를 보니 식신도 있고 상간도 있어 다자한데, 아, 일신이 약하지 않네. 신왕의 시광인데 인수가 많아 행동력이 약한데 재가 옴으로써 행동을 하였다고 그러는 거죠. 좀 어렵지 이게. 신약이면 네. 신약이면 신약이라도 이래 돼요. 비록 이 사람의 기질이 이 신약이라도 이게 만약에 어디요? 이렇게 됐다 했죠. 사람이 비록 신약하더라도 인성에 의해서 조율을 받고 있죠. 그러면 편제가 오면 어떠냐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통 왜 신약한 구조가 좀 좋냐면요. 보통 이런 운이 와가지고 인성을 좀 극을 해주면서 있죠. 식상이 재를 보는 운으로 갔잖아요. 인성이 다자에서 브레이크가 많은데 그것을 한 번씩 깨면서 식재가 열리면 주변의 덕을 좀 봐요. 이 재성은 뭐냐면 비록 신약해도 있죠. 신약해도 우리가 육친법상에 있죠. 육친법상의 음양관계를 보면 육친법상 음양관계 무조건 재관이 뭐다? 짝입니다. 짝. 음양관계. 재관이 왔다는 거는 음양관계. 내한테 재가 왔다는 거는 짝지을 수 있는 기운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간이 약간 신이 좀 약해도 재운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들어온 거거든.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이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극이 좀 신약하고 사주 원명의 비급도 약한 데다가 전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운이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주도해서 활동하기에는 환경적인 제약이 좀 따라요. 신이 좀 약한데 제가 오면 어쨌든 이 사람의 성정은 도움을 받는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짝이 되죠.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인간관계를 만나요. 그래서 좀 활동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주도권은 조금 약해 보이는데 어쨌든 약간 신약한 구조는 뭐냐면 이 구조, 이 식상생재로 보죠. 자인해가 있다.
약간 신약해도 지지의 식재를 깨는 게 없잖아요. 이거 하나는 뭔가 좀 잘생긴 거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책에 보면 종격으로 봐버리는 거죠. 약간 종한 느낌이죠. 이걸 좀 안 건들 때 괜찮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인수가 2개 정도 돼갖고 다자의 형태가 아니고 너무 식상간 태가의 인수 하나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수가 과한 게 아니죠. 진짜 소중한 인수 하나의 목숨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숨줄을. 근데 재운이 와갖고 이걸 깨버리면 재탐 개인 되면 인성이 파괴돼 버릴 때는 해로움이 있죠. 그래서 다자법을 바로 한 거예요. 다자를. 근데 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면 뭐랄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돼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싹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인수 다자인가 아닌가 다 보는데 막 이렇게 할까 얘 이렇게 할까 얘 저렇게 할까 막 말이 많잖아요. 인수 다자다. 그러면 이운이 좋은 거고 딱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막 좀 뭔가 그런 오버페이스가 안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재운이 왔을 때 막 사업 확장을 해버리면 그 생각이 있죠. 생각. 인성이 과한 사람들이 사업 문의를 오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인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돈이 만약에 현금이 10억이 있다, 올인을 할까 얘? 그러니까 근데 물으러 왔는데 10억밖에 없는데 내가 막 질러버려. 쌤 해라면 내가 무조건 한다 이러면서 오잖아요. 인수다자가 드물어요. 그거는 뭐냐면 재성이 강하다는 거는 지른다는 것도 있죠. 행동력이, 그러니까 신이 약해도 있죠. 인성에 의한 브레이크가 약하면 비록 신이 약해도 행동력이 나와요. 이게 막 비경계 물고 이렇게 덤벼야 되는 게 아니고, 비록 신이 약해도 인성은 신강, 신약, 불문하고 인성을 딱 하나 정확하게 기억하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자, 식상은 뭐랬죠? 우리 차로 내가 한번 설명했죠? 식상은 뭐랬죠? 악셀레이터. 악셀레이터 바른 거. 용선생 오늘 딱 정주 속도만 지키고 왔잖아요. 맞죠? 셀 때 100km 안 넘더라 아닙니까? 이게 속도를 딱 정확하게 딱 정제 속성을 해갖고, 맞죠? 오버페이스 안 해도 보세요. 1시간 만에 오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의 역할이 신약해도 있죠. 신약해도 인성에 대한 브레이크 작용이 없고 식상관이 발달되어 있죠. 지릅니다. 신약해도 자, 그러니까 다른 거 신강신약 분문하고 식상은 뭐다? 악셀레이다. 근데 선생님 신약인데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뭘 했죠? 신약이면 1600cc. 차가 1600cc. 신강은 한 2000cc.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강 신약을 모르겠어요 하면 차를 물어봐. 차가 몇 cc? 그래서 선생님 3000cc 타야죠. 신강이다. 신강이다. 영파입니다. 이거 연구해보라니까요. 몰라. 선생님들 연구해보시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견급제가 많아도 있죠. 내 같은 경우는 급제가 많아도 있죠. 진을 진시에 토잖아요. 청명의 목기가 센 토잖아요. 그러니까 형태상 비급이 많아도 신강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게 난강망으로 봐버려요. 근데 그 사람의 기질이 있죠. 그거 보세요. 내 차 몇 cc? 1600cc 아닙니까? 이거를 12년 동안 탔다니까, 1600cc를. 근데 비견급제가 강하거나 식신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왕의 시광 구조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차 시시가 좀 커요. 그러니까 비견급제를 뭐로 보라는 거예요? 시시가 뭡니까? 백이량. 그러니까 비급이 강하면서 식상을 갖고 있는 사람 좀 백이량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운세가 좀 안 좋으면요, 극신약이 운이 안 좋잖아요. 극신약이 운이 안 좋으면 옛날로 치면 티코, 모닝. 이상하게 나는 그래 모닝이 사고 싶대. 모닝 1000cc. 이상하게 사람 모닝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죠.
그게 좀 들어요. 근데 사람이 좀 운이 좀 풀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타고나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있죠. 운 따라게 내가 항상 맞아. 운이 좀 바뀌거나 뭔가 형태나 모양이 좋아지면 그 사람의 식상이 좀 바뀌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식상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첫째, 차. 두 번째, 집. 뭐 이런 거예요. 이 식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보면 나중에 그게 이제 그릇 쪽으로 본다면 요런 거를 딱 우리가 그냥 가늠할 때 비견급제가 있다는 거는 고속도로가 잘 달리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잘 달리는데 비급이 태왕하다는 거는 같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 시시가 큰 거고요. 비급이 약한 거는 차가 시시가 좀 작은 거예요. 근데 식상이 발달됐죠. 둘 다 밟아요. 모닝 160km 달린다니까. 이거 안 믿네. 아니 그래서 안 더라고요. 네, 모닝인데 모닝인데 160으로 막 달리는. 네. 진짜? 모닝을 타고 160을 달리면 딱 이 보세요. 식상간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있죠. 이 고속도로는 뭘로 봅니까? 야, 이 뭐 자동차 교육인가? 이게 뭐냐면 대운이요, 대운. 예. 운만 불편해 뭐 지금 말했잖아요. 대운이 좋으면 티코가 달리거나 이걸 달리면 둘 다 잘 달리는 거예요. 맞죠? 새우는 뭐예요? 예? 새우는 예, 정확하게 보면 이 대운이 잘 달리는데 한 번씩 비가 오는 거. 비 오면 막 띡띡 하면서 가야 되고 태풍 불면 막 밤에 운행하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뭔가 환경적인 사건, 비 오는 사건, 그 다음에 뭔가 천둥 치는 사건, 뭐 이런 걸 만나는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세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대운의 환경이 좋으면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적인 편안함을 많이 안고 가는데 세운의 신년 운세가 안 좋아버리면 먹구름도 끼고 뭔가 우박도 내리고 비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물을 오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환경이나 대운은 좋은데 그의 신년 운세가 좀 갉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운이 안 좋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대운마저 안 좋다는 건 뭐냐면 이게 고속도로가 아스팔트 길이 아닌 거지. 그러면 이제 비포장도다 우등등등 하는데 비 내리지. 앞에 안개 쫙 이제. 그러면 뭐, 그러면 아무나, 그러면 대세운이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거고요. 근데 대운도 좋고 세운도 좋은데 차가 고장난 거야. 이게 용선생 12년 탔는데 1600cc인데 이걸 한 20년 타고 갔다 생각해 보세요. 대세운은 너무 좋은데 내 차가 옆에 벤츠 BMW 쌩쌩 달리는데 내 혼자만 모닝이 티콘데 막 달달달달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운은 너무 좋아. 아스팔트 깨끗하고 막 햇빛 쨍쨍 하는데 차가 막 티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국을 잘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고속도로 짱짱 벌어지고 날씨 안만 맑아도 항상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티코라서. 이게 참 이게 아쉽죠. 가면 이제 티코 수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국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운이 얼마나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국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되죠.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운이 좀 회복이 되면 이 1600cc라도 뭐 이렇게 신차로 바꾸거나 아니면 수리라도 좀 해요. 엔진 오일이라도 좀 갈아갖고 타면 이게 분이죠, 분. 자기 팔자의 분, 그릇. 이게 참 어쨌든 간에 명리적으로 볼 때 참 이게 아픈 건데. 참, 내 보세요. 나도 돌을 좀 사실 좀 닦았거든요. 나도 돌을 좀 닦으니까 보세요. 딱 차가 근데 지금 12년 타도 썬팅 예쁘잖아요. 바로 썬팅 왜 10년 더 타려고? 되겠어요. 딱 이런 거예요. 예? 되겠죠. 예. 이런 거예요. 이게 명리는 우리 참 그런 거예요. 명리는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분을 어쨌든 잘 지키면서 있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돼. 내가 이제 그 항상 보면서도 이제 이게 한 번씩 운세가 막 좋아지고 막 이러면요. 뭘 이렇게 뭔가 이 좋은 운에 내만 뭐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래갖고 뭘 바꾸거든 사람들이. 그럴 때 오버페이스가 될 때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고 물을 오면 참 이 극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참 그런 게 상담할 때 어려워요. 흘러 넘친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작은 데서 행복을 좀 느끼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 크게 성공하신 분한테도 절대 집안의 평수는 넓히지 마라. 평수를 막 20평대 살아야 될 사람이 운이 좋아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50평대 이사 가니까 몸이 안 좋잖아요. 그때 말했죠. 그 이제 종양이 발견된 것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릇과 분이죠. 이런 게 이제 상담할 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참 이게 또 하나의 그 철학과 같은 건데. 그래서 항상 이거를 비견급제라는 것은 자동차로 보면 일단 시시 배기량처럼 보면 되지. 이게 비급이 없다 해서 너무 이게 뭐 이래 행동력이 뭐 이 비견급제가 당연히 행동력이긴 하지만 식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있죠. 식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질러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약한 구조의 식상 다자들이 나오는 이 행동력이라는 게 자기 본연의 어떤 투쟁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가 좀 얇게 나와요. 기가 얇아진 거예요. 기가 얇아갖고 솔깃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악셀에다 밟아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비급이 강한 행동력이라는 거는 주체적 판단 능력이 좀 앞서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약화돼 버리면 이제 기가 좀 얇아지는 거고 식상관 다잖아. 식상관이 좀 다자면 신이 약하면서 식상이 다자해버리면 좀 오락가락합니다. 진짜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좋을 증세가 잠깐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잘 한번 지켜봐야겠죠. 밑에 또 한번 볼까요? 상관격은 다이나믹하다 해놨죠. 상관격이 직업이 진짜 다양해요. 식상용인, 식상이 인수를 용신으로 쓸 경우 주중에 식상이 많으면 정기는 부족하고 신기가 지나침으로 정신기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건 우리가 그 신기가 걸렸다 이게 아니고 내 정신 상태에 어떤 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나치면 이제 인수를 쓴다 해놨죠. 신왕하고 시광하면 일간이 비견급제가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식상관도 장하라면 두뇌가 총명화돼 있죠. 뜻을 세우면 그 길이 달인에 있다. 그래서 비급 과다의 식상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요 상당히 그 전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있죠. 음식을 만들든 뭘 하든 신의 경지에 오른다는 게 그 능력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일주가 심약하면 비급이었거나 신약하면 중화를 잃어서 식상이 많이 올리니까 재승박득의 용두삼일기라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기가 수려하다는 것은 신앙, 시광, 인왕 이런 구조입니다. 교육이나 언론, 문화, 창작, 세계 제명인사로 세상에 위치된다. 교육, 언론, 문화로 가는 그 기준은 상관격이라 쓰는 거예요. 이게 상관격이 폐인으로서 인성을 반겨 쓰잖아요. 상관이 인성을 반겨 쓰면 보통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뭐 교육이 뭐 교수죠. 이런 게 많다는 거죠. 밑에 을축, 기축, 병신, 경인, 이 상관격이죠. 근데 상관인데 기토, 축토, 상관다자니까 병화가 뭘 반깁니까? 해서 인성을 반기죠. 상관용인이 되면 이제 시지의 인을 상신으로 기하게 쓴다. 상신은 이제 일신을 돕는 도울상자예요. 도울상. 글과 학문자격을 바탕으로 휘하를 두르니 기하다. 을축생이니까 을목이 투관돼 있죠. 그러니까 격조가 있죠. 격국이라는 게 하늘에 떠 있으면 그냥 그게 이제 격을 이뤘다고 봐요. 성격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인성 같은 경우도 하늘에 일단 투관이 돼버리면 남들에게 드러나는 명예 인성이 투관되는 격은 성격으로 봐요. 보통.
그래서 격이 좀 올라타는 게 좋습니다. 을목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연주에 있죠. 그러니까 국가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퀄리티가 있죠. 축월 인시 태양이 뜨는 게요. 우리가 물상조 보세요. 인시니까 새벽 인시에 태양이 뜨거든. 인시에 병화가 장생하거든요. 새벽 인시면 3시 넘어갈 때 해가 싹 올라타죠. 그러니까 겨울에 인시에 해가 싹 올라타는데 본인이 태양이잖아요. 인기가 많겠지. 맞죠? 겨울에 추운데 인시에 싹 올라타는데 병화 입장에서는 목을 반기죠. 이때 반기는 목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있죠. 병화 일간이다 이랬을 때, 자, 축월의 병화야. 그 추운 동짓달 소환 대한 병화가 인시가 되면서 해가 싹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화가 주인공이니까 멋지겠죠. 남들 다 쳐다보니까. 근데 여기에 이게 뭐가 하나 붙냐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죠. 홍염살이 붙죠. 홍염살에 빛나는 일간이면 이게 편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기를 우리는데, 이 인목에 근을 두고 을목이 또 올라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지의 근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원래는. 떠있기 때문에. 근데 땅바닥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근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수직으로 많이 합니다, 실제. 귀한 팔자에 축월에 얼어붙은 땅에 금재성은 못 쓴다. 목을 보호하는 토와 하가 귀하다. 하토. 김종필 씨 사준이에요. 근데 이분은 인신충이 있죠. 예, 인신에 의한 충, 상충관계 이런 게 이제 군장성 출신의 거죠. 예. 근데 상관이라는 걸 보세요. 우리 기축의 병화잖아요. 이 상관의 속성이 있죠. 예, 이런 상관의 축성도 주간 기토 음산한 곳에 있죠. 이 상관에는 축 중에 개수인 정관이 안에 숨겨져 있죠. 정관이라는 내 직장이 상관의 문의를 하고 있죠. 상관은 관을 깨는잖아요. 우리 공부했을 때 잘 보세요. 상관 속성이 수사관, 범죄 수사.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했죠?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이 중앙정보부가 시커먼 관이잖아요. 개수, 찌자자 관이잖아요. 자관. 그러니까 정보, 중앙정보, 국가정보, 지금 국정원 있죠. 이런 게 이제 이 자상력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자 공부했죠. 찌처럼 탁 어둡게 싹 있는 거. 요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부도 보면 정형적인 딱 되죠. 예. 이런 분들이 머리가 좋다니까요. 축을 인신의 목생을 다 받고 있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노후가 좀 불안한 거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꼭 염두에 둘 게 겨울 사주가 있죠. 겨울 사주에 하늘에 경금이 올라가면 요거를 조금 안 좋게 봐요. 이것도 잘 메모해 주세요. 왜냐하면 병화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겨울이면 해월, 자월, 추월이죠. 겨울에 태양은 나무를 보호해요. 맞죠? 이거 하나만 핵심적으로 갖고 가세요. 아, 이 사람 겨울 사주다. 근데 태양이다. 나무를 무조건 보호해. 근데 보호해야 될 나무가 경금이 올라타면요. 금극목. 도끼로 나무를 잘라버리는 속성이 있죠. 그러면 겨울에 경금이 갑목을 쪼개버리죠. 예, 이럴 때 목이 쪼개지는 그 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세요. 이게 경인이면서도 뭡니까? 병신이니까 이 을목이 노후나 말년이 깨지는 게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말년이 조금 외로워지는 거죠. 그럼 대운을 안 받는데도 대충 그림이 이리 잡아보는 거예요. 사주 자체는 이제 겨울 병화가 인시에 태양이 하늘에 떴고 이 목일이 있잖아요. 기축 같은 경우는 그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도 말했지만 토가 무엇을 보호하냐? 나무를 보호한다. 네. 나무의 뿌리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겨울 사주가 있죠. 한번 주위에 보실 때 팔자가 겨울인데 사주에 토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나무가 뿌리 내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도깨비와 같다. 도깨비 방망이 들고 이 춤을 추면서 다니는 거예요. 야중에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의 무용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토가 없이 나이트클럽 밤에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춘다. 이 도깨비죠. 남들 다 잘 때 춤추고 다니고 아니면 지하에 가갖고 일하고 노래방, 노래주점, 그 다음에 룸살롱, 그 다음에 오락실 뚜두두두두 하는 거 있죠. 그 도깨비 게임으로 봐요. 오락실 사업. 이런 게 이제 뭔가 특이한 거 아니면 배를 진짜 탑니다. 배를 진짜 배 타고 나가보거든. 식상 용거격까지 하고 좀 쉴게요. 식상격이 비급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 식상간이 비급을 용신한다는 건 일신이 좀 약했을 때겠죠. 신약 명주에 이제 인성이 없어서 비급을 쓴다. 인성도 없고 하면 밑에 볼까요? 무신, 경신, 무신, 김이죠. 식신격이죠. 식신이 용겁격. 어찌 보면 뭐 사주 되게 좋아 보이죠. 평생을 공공하게 산 팔자라고 해놨죠. 이게 식신이 득제하고 식신 용겁격으로 비급을 쓴다 했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대운이 경신, 신유술, 해자추 있죠. 식상운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유술에 재운이 와버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격국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이게 격국으로 본다면 식신격이 성격된 구조잖아요. 맞죠, 이게? 왜 이렇게 식신격이 성격되고 편재가 이렇게 장생지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 이분이 아마 노숙자인가, 노숙자 사주인가 그래요. 노숙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왜 노숙자지 일이 된 거예요. 이 사주 보세요. 이 격은 식신격이잖아요. 영판 이거 뭐 잘 살 것 같잖아요. 임수, 편지 다 장생하고 대운도 유술, 해자축 만났잖아요. 해자축 맞죠? 근데 이 재운이 왔을 때 막 땅이 다 망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공부한 데서 한번 힌트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또 복습 한번 해야겠죠. 자, 봄에 춘불, 용, 토. 봄에는 아니지, 춘불용금이지. 아휴, 나도 막 헷갈려. 춘불용, 선생님들도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나도 헷갈려. 하치, 승용, 추불, 용토. 선생님 또 용금했죠. 수기탕호 있죠. 이 추불의 용토, 토가 한 개, 두 개, 세 개죠. 가을에는 토를 쓰는 법이 없댔죠. 자, 팔자에 가을에 토를 쓰는 법이 없는데 토가 네 개가 있죠. 그럼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팔자에? 목이 병이잖아요. 토가 병이잖아요. 목이 와야지. 목이 와야지. 목극토. 팔자에 목이 안 보이죠. 대운은 신유술, 해자축. 가을에 이 금은 숙살직이잖아요. 가을에 금이라는 기운은 만물이 물어있게 만든다죠. 열매 맺는 성분. 지금 가을이 낙엽 지는 거는 요 보세요. 이 낙엽 단풍 들었잖아요. 이 단풍을 들게 만드는 게 금이에요. 숙살. 나무가 왜 단풍이 지냐면 나무에 수생목이 안 되거든요. 네, 수생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무가 말라버리면서 낙엽져요. 왜냐하면 잎사귀가 물이 들어가면 녹색이거든요. 물이 딱 단수가 돼버리면 녹색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슬픈 거죠. 그게 가을 여자 외롭다. 가을에 여자들 외롭다. 이거 모릅니까? 나무에게서 나오는 아, 가을 남자.
가을 남자 외롭다잖아요. 이게 지금 외로운 글자들이 이리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숙살이 되어서 낙엽지게 하는 만드는 성분이 있는데 팔자에 낙엽이 질 만한 열매와 곡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거밖에 없잖아요. 미중의 을목. 이 팔자에 돈이 뭡니까? 을목이지. 이게 돈이 되잖아요. 가을에는 오곡백과 곡식이 열매잖아요. 이 사주에 토가 열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가을에 물이 이 편지 아닙니까? 가을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을 때 가을에 물을 안 붓잖아요. 보리야 자라라, 아니 보리가 아니고 쌀아 자라라 자라라 안 하잖아요. 물이 필요한 건 언제입니까? 봄 농사 지을 때 모내기 할 거고, 여름 농사 지을 때 잎사귀 마르지 말라고 무성하게 자라라고 물이 진짜 귀하잖아요. 그다 가을인데, 가을은 어떻게 합니까? 모내기 할 때 물 다 빼쁘잖아요. 왜? 곡식이 고기를 수그리려고 하면 수생목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가을에는 물을 안 주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태양이 떠야지 맛이 들지. 열매가, 단감이 맛이 드는 게 학인데 학이가 없잖아요. 또 불이 있어갖고 금화교역이라고 하죠. 하극금. 여름 때양볕을 성장해서 가을에 쑥살에 금기가 와야 단감이 맛이 들거든. 그 단감이 뭡니까? 을목이잖아요. 을목이 없잖아요. 숨어 있죠. 토는 쓰는 법이 없는데 두터운 토에 을목이 가려져 있죠. 내게 아니라는 거지. 무토 입장에서 급제가 갖고 있잖아요. 나는 없다 이거예요. 급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게 부자 사주라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부자가 되냐? 격국만 보면 식신격이 편제 봐서 막 영팡 시광 신왕 막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했죠. 신왕 시광이라도 이 구조를 잘 보라는 거죠. 왜 공궁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공궁하 이 사람이. 근데 이런 걸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신왕 시광을 보더라도 이 계절이 주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만약에 이제 이게 나한테 물으러 왔다면 식신이 득세했죠. 그럼 식신이 득세했다는 거는 이 현침살이잖아요. 역마의 지살이죠. 기술이에요. 근데 안에 물이 다 있잖아요. 조선소. 이런 경우가 조선소 가야 돼요. 그래서 비견급제가 많이 함께 어울려서 일하는 조직, 직장. 네. 거기서 이제 기술성을 쓰는데 하라는 결재권이 없잖아요. 인성이 없죠. 그냥 기술자. 이게 있으면 관리자가 되겠죠. 관인소통을 쓰니까. 그러니까 기술자이라. 프리랜서 기술자로서 신유술 해자축이잖아요. 이때 이제 섬으로 가는 거죠. 남해나 거제도. 이런 데서 조선 쪽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을목은 목이잖아요. 목은 숫자로 38목이잖아요. 삼성중공업 이래 되는 거죠. 삼성중공업에 가서 기술자로서 해양과 수산, 바다 쪽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영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비견급제가 나눠 먹는 형태의 작은 사업은 안 되는데 일신이 어떤 사업적인 걸 장악하는 힘은 약한 거예요. 근데 편재의 속성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항상 편재로 꿈은 꾸는데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편재를 쫓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크게 해버리면 망해버려요. 이게 특히 재공 같은 거 봤을 때. 그릇을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식상에 혼잡 누수는 없는데, 그런 대로 이 그릇만 잘 지키면 밥은 먹고 사는데, 작은 부자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 이 사람이 공공하게 엎어졌다고 하면, 사업, 편제 따라서 사업했다가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꼭 이 사주가 다 노숙자로 보면 안 되겠죠. 근데 경제적 발복에는 한계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물의 그릇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식신생재를 보는데 구조적으로 가을에 추불용토인데 토가 이렇게 두텁고 물어 익어야 될 곡식이 미중의 을목으로 미약하니 큰 부자 그릇은 안 된다.
다만 음의 기운을 많이 채워놨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만약에 결혼이 되고 나서 여자가 뭔가 살림살이를 잘하거나 처가 이제 활동력이 좋으면 처가댁의 음덕을 볼 수 있는 기운은 돼요. 이렇게 좀 융통성을 크게 무조건 딱 보자마자 이건 안 돼, 이래 보면 안 되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 말했죠. 용선생하고 똑같은 사람 건국대 교수라고. 그러니까 내 사주 갖고 왔는데 교수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교수라니까. 맞죠? 이해가 되죠? 팔자는 어느 쪽으로 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력을 잘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실제 사업을 했느냐 안 했냐. 왜냐 할 가능성이 높은 건 편재 때문에 마음에 꿈꾸고 있잖아요. 이런 게 운에서 튀어나오면 해픈다니까 이제. 이런 게 튀어나오면. 근데 이 구조에서는 사업성 파기 어려워. 내게 안 돼. 왜? 열매와 곡식이 너무 작고 토가 두텁다는 건 무슨 뜻이죠? 도둑이 너무 많아. 살아가면서 도둑에게 눈물 한번 흘려본다. 왜? 추불, 용토. 이 급제의 눈물을 한번 앗아간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연애자평인가요? 기초에 나오는데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봄에 금이 너무 많아도 목을 다 때리 뿌니까 돈이 안 되고 하치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용이 없잖아요. 용이 하나 있으면 팔자에 수가 없어도 오아시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묵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이게 시 같은 데 있으면 좋아요. 근데 봄에 목이 너무 무성하면 흠이 좀 있어서 가지치게 해줘야겠죠. 뭐든지 다장무장이 많이 걸립니다. 이 기준을 잡아야 돼요. 추불이면 가을생이라면 토부터 딱 봐야 되고 여름생이면 용 있나 봐야 되고 봄생이면 금 있나 보고 겨울생이면 이게 목 있죠. 수기탕호, 호랑이, 범인자 있는가 봐야 되고 겨울생이 범인자 하나 있어도 먹고 살아요. 그냥 간단하게 봐버리면 이해가 팍 되죠.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그치 저렇게 멋있게 설명하지. 단감이 야 가을에 단감이 이게 흙에 파묻혀 있네.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단감 농사 안만 지으면 뭐합니까? 흙에 파묻혀 갖고 수확할 게 작은데 근데 꿈은 큰 거예요. 기술도 능력도 있고 식신이라는 능력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주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비하면 사업을 크게 하면 망한다는 게 꼭 운에서만 말하지 말고 원래 살면서 그런 걸 겪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도둑자리가 내 거를 앗아갖고 두텁잖아요. 급제에 의한 아픔을 겪는다고 보는 거죠. 이해가 좀 되죠? 선생님들이 가을생을 많이 한번 보여서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생들이 신월, 6월, 수월이잖아요. 신유술. 신유술의 목의 동방을 좀 잘 봐야겠죠. 목방. 이 목이잖아요. 을목, 한목. 좀 쉽다 했습니다.